나라 곳간이 텅텅텅 비었다. 위기 심상치 않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에는요, 이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심상치 않다에 물음표가 없으면 진짜 위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물음표가 다행히 있어서 야, 이게 앞으로 관리 잘 못하면 위기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십시오. 1월에서 5월까지 관리재정 수지가 무려 말입니다. 71조 2천억 원의 적자예요. 이게 나라 곳간이거든요. 관리재정 수지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요거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통합재정수지는요, 여기에다가 연기금들 있죠. 4대 보험이나 기금들, 연기금들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요, 유럽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려면 이게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유럽은요, 포함시키는 이유가 이게 연기금이 적립식이 아니에요. 그에 부과를 해서 정산하는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연기금에 돈이 많이 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꼼수를 써니라고 통합재정수지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통합재정수지를 쓰니까 우리도 통합재정수지를 써야 된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연금의 부과 방식 자체가 틀린데 이것을 여기다 끌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안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습니다. 900조, 1000조씩 쌓여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매달 우리는 계속 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달 계속 내니까 이게 더 쌓여만 가겠죠. 그러면 통합재정수지가 실제로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말입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요, 71조 2천억 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되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요. 48조 9천억 밖에 안 됩니다. 48조 9천억. 근데 제가 순수한 나라 살림을 보기 위해서 저는 통합재정수지를 별로 시장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통합재정수지 강조를 해서 제가 어떻게든 관리재정수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유럽과 우리의 어떤 방법이 다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더라도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까지잖아요. 5월까지 71조 2천억 원이 됐다는 것. 이거 여러분 나라 곳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고 합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93조 6천억 원입니다. 정부 총지출은 342조 5천억 원이고요. 여기에는요 4대 연금, 4대 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합니다. 22조 3천억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71조 2천억 원이 나라 순부채라는 거예요. 순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순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적자 행진이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지금이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복합위기.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곁으로 뻥뻥뻥 하고 터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터지는 순간에 기업이 돈이 없으면, 가게가 돈이 없으면 누가
기업이나 가게를 살릴 것인가요? 정부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적자가 심하면 정부가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자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요. 나중에는 이자 부담도 커서 이자 부담일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이자 부담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 앞으로 심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충격이 저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에는 그나마 흑자를 냈어요. 와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2월에 20조까지 늘더니 3월에는 45조 5천억까지 늘었고요. 4월에는 37조 9천억까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는 71조 2천억까지 늘은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관리재정수지 나라 살림살이가 적자가 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뭐 100이면 100 결국 말입니다. 징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 지금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소득세 올라간 거 보세요. 소득세가 여러분 2021년 1월에서 5월 5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서 5월은요 60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말입니다. 9조 1천억 원을 더 걷었다는 거잖아요. 9조 1천억 원을. 국민들의 지금 피를 짜냈다는 뜻이에요. 법인세 볼까요? 37조 9천억 원이 60조 9천억 됐습니다. 이것은요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부가세도요 33조 6천억 원에서 37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요 국민의 소비하는 데다 세금을 엄청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34조 8천억 원이 흑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국민의 피와 살의 어떤 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해진 거죠. 교통세는 좀 줄었습니다. 관세도 3조 1천억 원에서 4조 6천억까지 늘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어서 국민에게는 혈세를 쥐어짠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간다는 게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라 경영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국민에게는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거고 기업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경제에 활력이 붙어서 이게 세금이 많아지면 박수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 계속 세금이 많아지면 말입니다. 결국 국민만 골병 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 때는요. 돈만 엄청나게 풀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출 구조조정하겠다. 그래서 2022년 끝까지 가면 나라 국간을 좀 채우겠다. 지금 50%가 넘어섰던 그 부채 비율을 49.6%까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1037조 7천억 원의 나라 부채만 지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지출도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좀 빠듯하게 살아가겠다. 이 말이 지금까지는 좀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국민들에게 가렴주구 정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해도 그래 이 정도는 징수해야지 그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